아니 자 숙제 좀 잘해와. 그리고 뭐야 이게 맨날 밀리고. 밀리지 좀 말고 자식아. 자 보겠습니다. 32번. 시즌2예요. 시즌2 32번 1번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think of로 시작하거든요. 생각해봐라 이런 말이잖아요. 이거는요 예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think of 하고 지금 A as B로 나왔거든. 그럼 이거는요 비유로 하는 거예요. 비유. 됐어? 그래서 예시 즉 비유로 시작합니다. 그럼 예시 즉 비유로 시작한다는 거는요 얘가 하고 싶은 말은요 중간이나 아니면 중후반부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어요? 비유로 시작하니까 그럼 비유 든 거 말고 구체적인 얘기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중반부나 중후반부에 나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Think of the brain as a city. 뇌를 도시라고 생각해봐라. 뇌를 도시라고 생각해보래요. 뇌를 도시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보랍니다. If you were to look out over a city and ask, where is the economy located? 이렇게 한다면, 여기 좀 지울게요. 이렇게 한다면, you see there's no good answer to the question. 그렇게 나왔네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드 나왔죠, 드. 이거 뭐예요? 아니에요, 우드예요. 헤드면 헤드 PP가 나와야지. 동사원형 나왔잖아. 조동사죠, 조동사. 우드가 나왔다는 건 이거 뭐예요? 가정법. 그렇지. 여기 if도 나왔네. 됐어요? 가정법이야, 가정법.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볼게요. If you were to 하고 나왔는데 여기 이제 be to 하고 나왔습니다. 그냥 뭐뭐 할 것이라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할 것이라면. 자, 너가 were to look out over a city. 자, look out over입니다. 그럼 이거는요 내다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look out over. 뭐뭐를 내다보다. 잠깐만, look은 보는 건데 out이야. 그럼 out이면 바깥쪽이잖아, 그렇지? 근데 over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좀 이런 느낌이야. 이게 over 느낌이거든. 이렇게 약간 포물선, 좀 이런 느낌,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게 over의 느낌이야. over 느낌. 됐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디 뭐 주경기장 같은데 가면은 위에 돔 닫히고 열고 할 수 있잖아요. 위에 보면 돔이 막 우웅 하고 닫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over야, over.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은 바깥쪽을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경치를 이렇게 내다보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look out over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look out over a city. 도시를 너가 내다본다면, 그리고 물어본다면, 뭘 물어본다면 where is the economy located? 경제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you'd see, 너는 알게 될 것입니다. 뭐를? 네모 괄호를요. There's no good answer to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이 no,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랍니다. 자, 일단 이해를 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높은 곳에 가갖고요, 이제 창문을 딱 열고 봅니다. 도시가 쫙 이렇게 전경이 보여. 예를 들어 63빌딩 같은 데서, 또는 뭐 남산타워 같은 데서 쫙 봅니다. 근데 보는데 이제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수많은 도시 막 건물들이 막 있는데 경제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경제가 어디 있나요? 그럼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제가 어디 있나요? 경제가 뭘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제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고 끝난 겁니다. 경제가 어디 있을까? 자, 한번 볼게요. Instead, 대신에 the economy emerges. 경제는 등장합니다. 나타납니다. From 뭐로부터? The interaction of all the elements 하고 나왔는데 이 본문에서의 핵심 단어가 나왔습니다. Interaction. 얘가 핵심 키워드예요. 뭡니까? 상호작용이죠. 모든 요소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경제가 나타난대요. 모든 요소의 상호작용이에요. 모든 요소의 상호작용이 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다음 문장인데요. 여기 from 나왔고 to 나왔죠. 그래서 from A to B입니다. A에서 B까지 이런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 상점과 은행에서 어디까지? The merchants and the customers. 상인과 고객에 이르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걸쳐서 이 모든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게 바로 경제입니다. 이 경제라는 게 어떤 단일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이 경제라는 게 순환되는 구조고요. 이제 어떤
어떤 하나만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니죠. 경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이제 순환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그냥 A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회사를 다녀. 만약에 회사를 다녀서 이 사람이 돈을 벌어. 그럼 이 번 돈을 가지고 어딜 가냐면요. 예를 들어 편의점을 갑니다. 그럼 편의점을 가서 이 사람이 소비를 합니다. 근데 소비를 하면요. 이 편의점 이제 주인은 또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벌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돈을 번 거 갖다가 제품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제품을 삽니다. 전자제품을 예를 들어서 소비를 했어. 그럼 이 전자제품에 대한 돈은 이 회사로 가는 거고요. 됐어? 이런 식으로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라는 거는요, 어떤 단일한 하나로서 이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돌고 도는 순환 구조라는 거죠. 순환 구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경제이지, 경제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특정한 한 곳에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글의 주된 내용은요, 경제가 아닙니다. 왜? 첫 문장이 뭐로 시작했죠? 비유로 시작했어요. 비유로. 뇌를 도시라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지금 도시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할게요. 도시와 경제는 중점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And so it is with the brain's operation. 이렇게 나옵니다. And so it is with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그냥 표현을 하나 알려줄게요. And so it is with 이렇게 하면요. 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뭐도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해서 하세요. 자, 뭐도 마찬가지다. The brain's operation. 뇌의 작동도 마찬가지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야. 도시와 경제는 이 4번 문장에, 즉 뇌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한 떡밥이었어요. 밑밥 가는 거였어. 됐어?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뇌의 작동을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뇌의 작동도, 그것도 doesn't happen, 일어나지 않는다. in one spot, 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이것도 뭡니까? 상호작용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됐어? 즉 이겁니다. 도시가 있어. 여러 건물들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얘네끼리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한다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됐어? 아,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거야. 이렇게 복잡하게. 됐어? 단순하지 않잖아. 얘가 얘네한테 물건을 팔면 예를 들어서 얘가 돈 벌고, 그럼 얘가 이거를 사, 그럼 얘가 이걸로 또 사고, 얘가 또 뭘 사고, 이게 다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게 경제, 이게 도시에 있는 경제예요. 그러면 뭡니까? 뇌도 똑같다. 뇌도 다 부위들이 있어요. 이렇게 뇌 부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나? 자, 다시 해볼게요. 뇌도요, 어떤 각각 부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뇌세포들이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얘네가 복잡하게 막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얘네들 다. 됐어? 그러니까 도시 같다고. 마치 뇌의 작동도 도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한 군데에서만 뭔가 땅 하고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만약에 뇌가 여기가 활성화되면은 여기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얘가 또 여기에도 영향을 주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필자는. 됐어? 그러니까 얘가 중점적인 내용이지 얘는 비유적 표현일 뿐이다. 비유적 표현일 뿐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just as in a city, 도시에서처럼 no neighborhood of the brain. 자, 이렇게 no로 처음에 시작하면요, 어떤 뭐뭐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어떠한 뭐뭐도 아니다. 됐어? 자, 다시 no로 시작하면 어떤 뭐뭐도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neighborhood는 지역이죠. of the brain. 그럼 뇌의 어떠한 지역도 operate, 작동하지 않는다. in isolation,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이게 32번이었네. 빈칸으로 이미 나왔겠구나. 이 독립이라는 말도 되게 중요하겠죠. 아까 전에 이 뇌와 도시는 어떻게 작용한다? interaction. 그렇죠. 상호작용으로 하는 거지. 그럼 상호작용의 반대가 바로 독립이에요. 개별. 됐어?
isolation은 고립이죠, 고립. 그래서 고립해서 작용하지 않는다. 따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어서 6번. In brains and cities. 자, 뇌와 도시 안에서 everything emerges.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From 뭐로부터? Interaction으로부터. 또 나왔네 얘들아. Interaction. 상호작용으로부터요. Between 뭐 사이에? 거주자들 간의 이 상호작용. 아우 목이 막히다. At all scales. 모든 규모로요. Locally and distantly. 그러니까 근거리에서든 원거리에서든. 그러니까 도시든 뇌든요. 모든 게 이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거리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원거리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모든 규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규모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마지막 문장인가? 7번? 더 남았네요. 7번 문장 볼게요. 자, just as. 또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내가 좀 목이 막혀서 죄송합니다. 미안해. 목이 맥혀갖고 미안. 내가 다시 볼게. 여기 위치하고 나온 부분을 따로 볼게. 이렇게. 됐죠? 저스트가 아니고 저스트 에즈. 이게 그러니까 뭐뭐 하듯이 이렇게 쓰는 거. 뭐뭐처럼. 그다음에 딴 거는 없죠. 네, 요것만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뭐 하듯이 기차가 가져다 주듯이 재료와 직물을 도시로.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become processed 처리되듯이 into the economy 경제 속으로. 됐나요? 그러니까 기차가 그 재료와 직물을 도시로 들여와서 그래서 그것이 경제 속으로 처리가 되는 것처럼 또한 the raw electrochemical signals. 그러니까 raw라는 거는 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전기 화학 신호가 되겠죠. 전기 화학적 신호가 뭐로부터 온 겁니까? sensory organs로부터 온 겁니다. 감각 기관으로부터 온 가공되지 않은 전기 화학적 신호가 are transported 전해진답니다. 뭘 따라서? along super highways of neurons 뉴런의 초고속도로를 따라서. 됐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줄게요. 잘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시에서 도시 바깥쪽을 봐봐. 도시 바깥쪽. 여기가 도시야. 도시 바깥쪽에 있어. 여기서 기차가 화물이야, 화물 기차가 각종 원재료들, 각종 뭐 자재들 있죠. 자재. 각종 재료들 이런 걸로 도시로 들여옵니다. 됐어? 그럼 여기 이제 도시에서 무슨 작업을 합니까? 가공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공 작업. 됐어? 그러니까 그냥 딱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햄버거 가게야. 그럼 햄버거 가게에서 필요한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햄버거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 빵이랑 패티랑 뭐 감자튀김 냉동된 거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각종 원자재들이죠. 원자재들. 됐어요? 이게 어디서 들여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야. 외부에서 도시로 들어왔어. 그래서 도시에서 그걸 받았어. 햄버거, 빵, 패티 이런 걸 받았어. 그래서 이걸 가공을 합니다. 만들어갖고 햄버거라는 완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 이런 것처럼 뇌도요. 외부의 자극을 받습니다.
외부의 자극. 그 외부의 자극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뭘 통해서라고 합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래요. 감각기관. 감각기관이 뭡니까? 눈, 코, 입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됐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됐어? 이런 것들. 우리 사람의 오감 생각하면 돼요. 이런 감각기관이라는 거는요. 일단 얘가 이제 들어옵니다. 얘가 그러니까 원자재야. 원자재. 원재료예요. 그럼 이 원재료가 뇌 속에 들어와서 이제 그 뇌가 그걸 가공하는 거야. 처리하는 거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마우스가 있습니다. 그럼 마우스가 여기에 있다. 마우스 말고 이거 교탁이라고 할게. 자, 교탁이 이렇게 있다 쳐볼게요.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지금 내가 눈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금 이 교탁이 여기에 이런 모양으로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교탁이 이런 모양으로 있다는 거는 그냥 원래 원자재야. 원자재. 이거 그냥 매트리얼. 됐어? 이런 상태인데,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뇌 속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처리를 해서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공을 하는 거야. 가공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가공을 해서 얘를 이렇게 치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는 거야. 이렇게 치우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야. 뇌가. 이해돼? 뭔 말인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장 볼게요. 마지막 문장. 자, there, 거기에서 the signals undergo processing. 신호는 처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변형을 경험합니다. 뭐로? Our conscious reality. 우리의 의식적인 현실로의 변형을 겪는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신호가 가공된다고요. 가공된다고. 방금 말했잖아. 원재료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뇌 속에서 가공되고 변형돼서 의식적인 현실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의식적 현실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치워야겠다라던가 아니면은 얘가 여기에 이렇게 교탁이 막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피해서 가야겠다라던가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식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변형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도시로 이 원자재가 들어와서 여기서 가공되는 것처럼 외부 자극을 통해서 뇌로 들어오면 뇌도 이거를 가공 처리를 한다고. 처리를 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결국에 행동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처리는 의역하고요. 아니요, 처리 프로세싱이 처리잖아요. 네. 의역 아니에요. 직역이죠, 직역. 자, 보겠습니다. 뇌의 작용은 도시의 경제처럼 여러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특정한 부위만의 작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말은 뭐냐면요. 연결되어 있다. 서로 다 연관되어 있다. interconnected 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interconnected 되어 있다. 그래서 interaction 한다는 거야.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하지 않는다. 됐어요? 그래서 뭐 independently 하게 작용하지 않고요. in isolation 고립되어 작용하지 않고요. separately 따로따로 작용하지 않고요. 됐어?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핵심은요. 따로와 함께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들이에요. 따로 하지 않고 함께 한다. 되니? 함께 상호작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32번까지 봤고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충농증이 좀 심해져갖고 최근에 아까 약을 먹었는데도 이러네. 자, 34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가봅시다. Restricting the number of items customers can buy. 자, 봅시다. 여기를 묶을게요. 이렇게 수식합니다. 일단 주어는 restricting이에요. 동명사 주어입니다. ing. 그래서 boost라는 동사에 s가 붙은 거예요. 됐죠? 자, the number of 하면은요, 뭐뭐의 숫자라고 해석합니다. 뭐뭐의 수. 그 무슨 수냐면요, 항목의 수래요. 항목, 품목의 수래. 어떤 품목이냐면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쉽게 말할게요. 한정판. 됐냐? 리미티드 에디션. 됐어? 이런 거야. 자, 이렇게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이 boost sales, 매출을 증가시킨대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 되게 많지 않아요? 방금 말했다시피 리미티드 에디션. 뭔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잖아. 그렇죠? 우리는 왜 리미티드 에디션을 사려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 왜 한정판을 사려고 할까? 왜 가치가 높은데? 오! 답이 나왔어요. 희귀.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됐어? 결국에는 이 글의 핵심이 벌써 나왔거든.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이 희소성이란 말이 이따 뒤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보자. 여기 scarce 뭐예요? 희귀한, 희소한. 됐어? 여기 나오죠. 희소 조건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됐니? 자, 우리 첫 문장 읽고 이미 이 글의 주제 알았거든요. 그럼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이 글 갖다가 주제 문제 낼까? 안 내죠. 첫 문장 읽으면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주제 같은 게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브라이언 원식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코넬 대학의 이제 마케팅 교수래요. 어쨌든 이 사람이 investigated 조사했는데 the effectiveness of this tactic in 1998이랍니다. 1998년에 이 전략의 효과를 조사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전략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희소한, 그러니까 물건 그 구매 수를 제한하는 게 판매량을 증가시킨다라는 거. 이 전략에 대한 효과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He persuaded, 그가 설득했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연구 내용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실험 내용. 프리 슈퍼마켓에게 설득을 했답니다. 슈퍼마켓 세 군데에 갔어요. 이 사람이 가봤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아이오와주랑 여기 뭐야 그 뭐 사우스시티에 있는 아이오와주 여기에 있는 그 세 개의 슈퍼마켓에 방문을 해갖고요.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이거 오형식 구조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생긴 거야. 세 개의 슈퍼마켓에게 투부정사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달라고 설득한 거예요. offer 제공하라고. 캠벨 수프, 그러니까 캠벨의 수프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좀 설득을 했답니다. 어떻게 제공하도록? small discount에서요. 약간 할인해서요. 79센트로요.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89센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10센트를 할인한 겁니다. 10센트 할인해서 세 개 슈퍼마켓 가고 저기 오늘 하루만 10센트 좀 할인해서 좀 물건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세 군데 가서. 됐어?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건 좀 정리해볼게요. 이 글은 좀 정리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제부터 쓸게요. 물건의 개수지 않아요. 미안하다.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죠.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제한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 매출이 올라간다요. 매출이 올라간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이유가 뭘까? 그렇지. 희소성 때문이다. 이거였어요. 우린 이미 알고 있어. 첫 문장만 보더라도 매출이 증가한다. 자, 그래서 이제 실험이 나오는데요. 실험을 보면요, 슈퍼마켓에 이제 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A, B, C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일단 할인 판매하라고 했대요. 그 수프를요 79센트로. 그러니까 여기다 좀 짧게 써야겠다. 슈퍼마켓에서 그 수프를 할인 판매하게 한 거죠. 얼마였냐? 89를 79. 됐어요? 이렇게 한 거죠. 89를 79로 했습니다. 세 군데를 방문해서 A, B, C라고 할게요, 그냥. 자, 근데 여기 4번 내용 보면 The discounted sold was sold. 할인된 수프가 판매됐답니다. In one of three conditions.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로 판매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A, B, C가 다 일단 할인 판매를 해. 다 할인 판매를 하는데 근데 조건을 달리했대요. A, B, C의 조건이 달랐대요. 슈퍼마켓에. 자, control. 자, 어떤 통제군인데요. Where there was no limit on the volume of purchases랍니다. 그럼 뭡니까? 구매량에 제한이 없는
조건이 있답니다. 대조군이 있대요. 됐어? 그럼 얘는요 구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무제한 구매. 무제한 구매 가능. 자 그리고 두 개의 실험문이 있었는데요. 그 실험문은 뭐냐면요. 커스터머들이 제한을 받는데요. 근데 제한을 뭘로 받냐면요. 4개 또는 12개로 제한이 있었답니다. 얘는 무제한이고요. 얘는 4개만 구매 가능하고요. 4개만 구매 가능하고요. 얘네는 12개만 구매 가능.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제한이 없었고요. 얘네들은 제한이 있었죠. 그렇죠? 보자면 근데 제한이 B랑 C 중에 누가 더 심해요? 제한이? B가 더 심하죠. B가 더 빡센 제한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이 있긴 있는데 더 빡센 제한, 약간 좀 느슨한 제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거든요. 사실 안 봐도 어떤 게 가장 판매량이 높았을까요? A, B, C 중에 B가 가장 판매량이 높았다고 합니다. 왜? 개수의 제한이 있을수록 판매량이 높다. 희소성 때문에. 됐어? 이것 때문에. 됐냐?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 볼까요? 자, in the unlimited condition. unlimited condition이니까 무제한 조건이죠. 그냥 제가 A라고 쓸게요. A 조건. 우리가 필기한 거 기준으로 A죠, A. A 조건에서는 shoppers, 구매자들이 3.3캔을 on average, 평균적으로 구매했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나왔죠? 3.3캔. Whereas 반면에 in the scarce condition, 희소 조건에서, 희소 조건이라는 건 제한이 있는 거죠. 희소 조건에서는요, 그 희소 조건이란 when there was a limit, 그러니까 제한이 있을 때 희소 조건에서는요, they bought 5.3, 5.3캔을 구입했답니다. 평균적으로 5.3캔. 됐어요? 그럼 여기 B, C를 굳이 나누진 않았네요. 일단 실험에서는요. 얘는 5.3캔이었네요. 됐어? 물론 이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가 제일 판매량이 높았을 것 같겠지만 일단은 그 내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제한이 있냐 없냐의 차이였어요. 제한이 있냐 없냐. 됐어? 근데 제한이 있는 애가 더 많이 팔렸다. 결론이 나왔네요. 그럼 여기 첫 문장에 나온 주제랑도 연결되죠. 제한이 있으니까 매출이 들어가고 똑같은 얘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이 suggest, 시사합니다. 뭘 시사합니까? scarcity가 판매를 장려한다는 것을요. 근데 이 6번 문장 어떻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희소성이 판매를 장려한다. 희소성은 뭡니까? 제한을 건다는 거잖아. 제한을 걸면 매출이 늘어난다. 희소성이 판매를 증가시킨다. 똑같은 말이잖아. 주제를 한 번 더 말한 겁니다. 됐어? 1번 문장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제 재진술이라고 제가 쓴 겁니다. 됐죠?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소성. 자, 이어서 볼게요. The findings. finding은요, 얘들아, 실험 결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실험 결과들은 are particularly strong. 특히나 강력하답니다. 왜 강력하냐면 the test took place. 그 실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슈퍼마켓에서. 근데 어떤 슈퍼마켓이냐면 with genuine shoppers래요. 진짜 구매자들이 있는 슈퍼마켓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봐봐. 이 실험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 세팅을 잘해야 되거든요. 실험은요. 그러니까 실험은요. 실험 진행자들이 모르게 진행해야 돼요. 원래는. 왜? 그래야 진짜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야. 왜냐면 생각을 해봐.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한 100명 모아. 사람들 이제 길 가던 사람들 한 100명 모은 다음에 여러분 저희가 지금부터 뭘 실험할 거냐면요. 이 사람들이 희소성에 대해서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가 이걸 실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군데에서 이렇게 할인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무제한 구매 가능하고 4개 구매 가능하고 12개 구매 가능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사실 건지 해갖고 영수증 좀 떼와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쳐봐.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실험이라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이제 또 이 역심리가 생기거든요. 이 자식들 이 희소성이 이게 진짜 입증할 만한 건지,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제한이 있으면 매출이 높아진다는 게 맞는 건지 이거 알아보려고 하네. 실험에 몇 점 매겨야지. 난 일로 간다.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됐어?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잖아요. 이제 실험 상황이란 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진짜 이 타당한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에서 결과를 얻어야 돼요. 자연스러운 행동에서. 이해돼요? 그런데 이 실험 결과가 강력하다는 거야. 타당하다고요. 입증할 만하다고. 믿을 만하다고. 왜 믿을 만하냐면요. 진짜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슈퍼마켓에서 실험을 한 거니까. 실험자들을 데려다가 실험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진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뢰할 만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It didn't rely. 그것은요. 그 실험은요.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뭐에? claimed data. 주장된 데이터에 의존한 게 아니고요. Nor was it held. 자, nor 동사 주어 나왔네요. nor 동사 주어. nor 동사 주어는요. 주어 또한 동사하지 않다입니다. 주어 또한 동사하지 않다. 그것은 주장된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열리지도 않았다.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여기서의 홀드는 무슨 뜻이냐면요. 개최하다라는 뜻이거든. 개최하다. 뭔가를 개최하다, 열다. 지금은 실험 얘기니까 실험을 시행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험실에서 시행된 것도 아니었다고요. Where 어떤 소비자들이 might behave differently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는 그런 실험실. 됐어? 그러니까 이 실험 결과가 왜 믿을만하냐를 계속 얘기하면서 끝낸 거야. 이 실험 결과가 왜 믿을만하다? 소비자들이 말로만 응답한 그게 아니라고요. 실제 행동으로서 입증한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소비자들한테 어디 가서 살래요? 이렇게 해갖고 뭐 말로만 한 게 아니잖아. 진짜 이렇게 한 거잖아. 그렇지? 게다가 어떤 인위적인 실험실 환경에 의존한 게 아니라 진짜 현실 그 자체 조건에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당한 결과다라고 지금 2번이나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사람들은요. 상품 수량에 제한을 두는 희소성 전략에 노출이 되면은요. 실제로 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구매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뭐만 하면은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뭐 프레스티지 에디션이다, 뭐다 막 이런 거 나오거든. 게임 같은 거에도 뭔 스킨 한정판이다, 뭐 한정판이다. 이게 다 뭡니까? 구매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매를 올리려고. 됐나요? 자,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았죠, 내용? 희소성이 판매량을 증가시킨다. 이게 전체고요. 이 글이 34번이었거든요. 근데 실험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주제로 내기에는 좀 쉽단 말이에요. 왜냐면 첫 문장에 주제가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뭘로 내면 좋냐면요. 요약 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약으로. 객관식 같은 걸로. 요약으로 이제 내면은 핵심적인 말이 뭘까요? 이 두 개가 핵심이겠죠. 제한이 있으면 매출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럼 올라간다라는 말과 희소하다라는 말, scarce나 뭐 이런 말들 있죠. scarce, scarcity, 아니면 뭐 limited, unlimited 이런 제한에 관련된 표현. 그리고 매출이 상승한다,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표현들 있죠. increase, decrease. 이 두 개가 핵심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다음 질문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이 그래서 몸이 안 좋아요? 아니 피곤해서 그런 거야? 아 피곤해서. 아니. 36번 봅시다. 자, 폈죠? 갈게요. 자, until은요, 그냥 뭐뭐까지 정도로 해서 하면 됩니다. 대략 6,000년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were farmers, 농부였대요. 자, 여러분 제가 좀 팁을 하나 줄게요. 이런 글에서, 모의고사 글에서 농부 나오잖아요, 농부. 농부 나오면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해주세요. 농부가 나오면요, 정착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정착 생활을 좀 떠올려주세요. 정착 생활. 됐어? 그럼 이 정착 생활의 반대는 뭘까요? 반대. 오, 그렇지. 수렵. 수렵 체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떠돌이 생활이죠. 떠돌이 생활. 되니? 이렇게 항상 생각해주면 우리가 글 읽기가 아주 편해요. 알았죠? 6,00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부였답니다. 이어서 볼게요. Many lived in different places.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다른 지역들에서요. Throughout은 전반적으로 내내 이런 뜻이다. 그래서 1년 내내 여러 장소에서 살았답니다. Hunting for food or moving their livestock to areas with enough food. 이거 전체인데요. 이 전체가 분사 구문입니다. 뭐뭐 하면서 해서 하면 돼요. 됐어? 자, 많은 사람들은 뭐 했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장소에서 살았대, 얘들아. 여러 장소, 다른 장소들에서 살았대. 그럼 이거는 정착 생활일까? 아니면 떠돌이 생활일까? 떠돌이 생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Hunting for food.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 사냥하면서, 이런 좀 어색하니까 음식을 찾아다닌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그들의 가축을 이동시키면서 지역들로, with enough food니까 충분한 먹이가 있는 지역들로 계속 이동하면서, 이동한다는 말 나왔죠. 이동한다. 뭐이 나왔죠? 됐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요, 계속 유목 생활했다는 겁니다. 떠돌이 생활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일본에는 대부분 농부였다며. 근데 왜 갑자기 떠돌이 생활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6,000년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부였는데요. 근데 그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이전.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한 곳에 머무른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간 떠돌이 생활을 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2번부터는 떠돌이 생활이에요. 알았죠? 근데 이 떠돌이 생활을 할 때는요, there was no need. 필요가 없었대. 어떤 필요? To tell the time. 여기서 tell은 말하다가 아니고요,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시간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떠돌이 생활할 때는 시간을 제대로 알 필요가 없었대요. 왜 그럴까?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Because life depended on natural cycles. 삶이 뭐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연적 주기에 달려있기 때문에랍니다. 그 자연적 주기가 뭐냐 해갖고 뒤에 such as로 예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뭐와 같은 겁니까? The changing seasons랍니다. 변화하는 계절이라든가 아니면 일출과 일몰이겠죠. 됐어요? 이런 거와 같은 자연적 주기. 됐어? 이런 거에 따라 사람들이 그냥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 뜨면 눈 뜨고 해 지면 그냥 잠자고 그냥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굳이 시간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결국 지금 3번 문장까지 했을 때 핵심은 뭐냐면요, 유목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서는요, 정확한 시간 측정의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포인트야. 자, 근데 다음 내용을 보자면요, gradually more people started to live in larger settlements. 자, settlements 나왔습니다. settlements. 그럼 여기서 또 시점이 바뀝니다. 이제 다시
정착 생활로 또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2, 3번에서는 떠돌이였어요. 됐어? 다시 볼게. 점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정착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요 시간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대요. 자, 그러면 반대로 뭡니까? 정착 생활. 정착 생활하면 뭡니까? 정확한 시간 측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정착 생활할 때는 왜 정확한 시간 측정이 필요했을까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시간이야, 시간.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훨씬 중요한 거는 이제 계절의 변화거든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세종대왕 때 시계 엄청 많이 발명했죠. 그렇죠? 그런 이제 각종 시계들 뭐 자경루라든가 뭐 이제 해시계니 물시계니 막 뭐 많잖아요. 그렇잖아. 시계를 왜 발명했을까요? 농사 잘 지으려고 한 거예요. 농사 잘 지으려고. 그럼 그 전에 시계가 없었을까? 있었어요. 근데 왜 안 썼을까 그건? 오, 되게 잘한다. 오, 역사 공부 좀 열심히 하나 보네. 오, 맞아요. 정확하잖아. 왜 정확하지 않은데? 그것도 알아? 정확히 말하면요. 옛날에는 시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해와 별 이런 걸로 이제 시간이나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이제 아침이 이제 짧거나 아침이 길거나 그러니까 낮 시간이 기냐 짧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24절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준으로 이제 그 달의 이제 그 계절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이제 그 별자리나 이런 걸로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자체적인 기술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거를 가져왔어. 근데 중국 거랑 안 맞아. 시간대가 안 맞잖아. 이게 시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별자리가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을 이제 우리나라에 맞게끔 이제 시간을 설정을 해야만 백성들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시계에 그렇게 집착을 한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그러면서 이제 니네 농사 잘 짓는 법도 모르지 농사 짓는 법도 알려줄게 해갖고 매뉴얼도 만들었잖아요. 농사직설. 됐어? 이런 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시간이야, 시간.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 측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예시가 나오는데,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프리스트들은요, 성직자, 사제들이에요. 성직자들은 wanted to know, 알길 원했답니다. 뭘 알길 원했냐면 when to 동사원형, 언제 뭐 할지를. 뭐 할지를 carry out을 수행하다는 뜻입니다. religious ceremonies니까 언제 종교 행사를 수행할지를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사를요 정확하게 우리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몇 시에 하자 이렇게 딱 정하고 싶은 거야. 됐어? 그리고 이러한 것이 was 뭐였냐면요. 이것이 뭐였냐면 when people first invented clocks. 이것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시계를 발명했던 때였다. 됐어? 이래서 이제 시계를 발명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디바이스 어쩌고 나온 건 뭐냐면요. 시계와 동격이 됩니다. 시계란 이런 장치라는 거예요. show, 보여주고, 측정하고, and keep track of는, keep track of는 추적하다라는 뜻입니다. passing time, 흐르는 시간을. 됐어요? 그러니까 흐르는 시간을 보여주고, 측정하고,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 시계를 처음으로 발명했답니다. 됐죠?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 측정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계를 발명했다라는 말이에요. Clocks have been important ever since. 시계는 중요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쭉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지금도 중요하잖아요. 시간은. 그죠? Today, 오늘날 clocks are used. 시계는 사용됩니다. For important things. 중요한 일들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자면 중요한 일이 뭐냐면 setting busy airport timetables. 그래서 그 분주한 공항 시간표를 설정하는 것 이런 거와 같은 중요한 일에 사용이 되는데요. 즉, if the time is incorrect, 만약에 시간이 부정확하다면 airplanes might crash into each other. 비행기가 서로 충돌할 수도 있답니다. 뭐 할 때? taking off or landing.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그러니까 시간 설정을 잘해야 된다.
이 말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계가 발명된 이후로 시간은 계속해서 중요해 왔다. 오늘날까지. 어렵지 않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시간을 알 필요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발명한 거죠. 필요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야. 그 결과가 뭡니까? 시계를 발명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인과로 이루어진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일상과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인과관계가 나오거나 게다가 이 글이 자세히 보면요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옛날엔 농부가 많았다 이러면서 시작했어. 근데 갑자기 2, 3번 문장에서는 유목생활 나왔어. 4번 문장에서 다시 정착생활 나왔어. 왔다 갔다 하죠 내용이. 그렇죠? 이런 애들이 보통 순서로 나와요. 순서로 내면 되게 헷갈리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36번 문제죠. 원래도 순서로 나왔어. 실제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순서가 아니라 삽입 같은 걸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문장 삽입. 만약 문장 삽입으로 낸다면요. 제일 만만한 거는 여기 5번에 있는 for example. 이걸로 이제 문장 삽입 내도 되고요. 아니면은 4번으로 내도 돼요. 4번. 왜냐면 4번부터 시점이 바뀌었었죠. 정착생활로. 그렇죠? 그래서 얘를 삽입으로 내도 됩니다. 됐니? 아니면은 6번도 괜찮아요. this하고 나온 거. 왜냐면 이게 바로 시계가 최초로 발명된 시기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종교적인 의식을 언제 수행하는지 알고 싶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시계를 발명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 5번, 6번 다 삽입으로 내기 좋습니다. 삽입으로 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8번에 두 번째 줄 8번에 비행기 전에 뭐 타는 거예요? 아니 에어로플레인. 비행기. 이것도 비행기예요. 에어로플레인이라고도 해요. 옷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37번 보겠습니다. 아마 37번 하면 오늘 진도 끝날 것 같은데 지금 37번까지 하면 우리 진도 거의 다 나갔거든요. 일단 지금 나온 것까지 거의 다 나가긴 했습니다. 이게 이것도 한 내가 40번까지인가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41번인가요? 잠깐만요. 뜨문뜨문 있으니까 37, 39, 41 37 진도 나가면 2개 남네요. 2개 남아요. 39, 41 딱 2개 남습니다. 다음 진도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이번 내신 대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진도 그냥 후다닥 빼버리고 그리고 다음 진도가 나오면 그때 가서 제가 오아시스도 만들면 되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 계속 복습하자고요. 지금 내가 진도 나갔다고 이거 한 큐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그 지난번에 했었던 뭐 예를 들면 변형 문제를 푼다던가 아니면은 여러분 오아시스 한다던가 사실 할 거 많잖아요. 할 거 많으니까 그런 거 후다다닥 해버리자고요. 하나씩 안 되는 거 해버리고 그거 하면 또 우리 내용 도식화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었으니까 그런 거 미리미리 좀 해버리자 우리. 알았지? 자, 37번 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 매니저스부터 갈게요. 관리자들이 are always looking for ways. 항상 be looking for 찾고 있습니다. 방법을. 어떤 방법? 이런 방법. To increase productivity.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관계대명사. 그리고 그것은 is the ratio of cost to output. ratio라는 거는요, 그 비율이라는 뜻이야, 비율. 여기서 말하는 which는요, 생산성 가리키는 겁니다. 생산성. 됐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란 게 뭐냐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관리자들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는데요. 생산성이란 게 뭐냐면요, 비용 대비 생산량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생산량의 비율이랍니다. in production, 생산에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 인풋을 적게 넣었는데 아웃풋이 커. 그러면 생산량이 높은 거잖아요. 됐어요? 적게 투자했는데 많은 결과값이 나와. 더 쉽게 말할게요. 적게 공부했는데 점수가 잘 나와. 그럼 이게 뭡니까? 효율이 좋은 거죠. 우리가 생산성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산성이 좋다.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관리자들은 언제나 이걸 생각한다고요. 자, 이어서 볼게요.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 유명한 사람이죠? 알죠? 잘 모르냐?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넘어갈게요. 자, 몰라도 돼요. 자, 애덤 스미스가 있는데 이제 애덤 스미스가 뭐 한 사람이냐면요. 어쩌고저쩌고 이걸 한 사람이랍니다. 자, 애덤 스미스가 주어고요. Describe a way.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자. 요 전체 덩어리 여기까지 할게요. 요 덩어리가 way랑 동격입니다. 동격.
관계대명사 아니고요. 아우 코 아프다. 자 다시 볼게요. 애덤 스미스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쓴 사람이에요. 썼대요. 뭘 썼냐면요 뭐 했을 때 manufacturing industry 제조 산업이 was new 새로웠을 때 제조 산업이 새로웠을 때는 뭡니까? 제조 산업이라는 게 이제 처음 등장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조업이 처음 등장했을 때 뭔가 글을 썼대요. 저술한 이 애덤 스미스가요. describe the way 방식을 설명했답니다. 어떤 방식? 과로하는 방식을 설명했대요. 생산이 could be made 만들어질 수 있대. more efficient하게요.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답니다. 근데 그게 뭐로 알려진 거냐면요. known as the division of labor. 노동 분업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자, 뭔 말인지 됩니까? 아, 이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문장은 뭡니까? 일종의 문제점을 제기한 겁니다. 문제점이 뭡니까? 관리자들은요. 생산성을 높이고 싶어 한대요. 생산성. 됐어? 노동 대비 좀 많은 생산량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됐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뭘 만드는데 1시간 동안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만들었는데 이제 기존에는 100개를 만들었어. 어떤 물건을. 근데 똑같은 1시간을 투자했는데 2000개를 만들 수 있어. 이게 생산량이 높은 거죠. 생산성이 좋은 거죠.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생산성을 늘릴 수 있을까? 이걸 항상 고민했다고. 근데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애덤 스미스가 방법을 알아냈대요. 방법을 설명했대요. 자기가 쓴 책이 있나 봐. 그 책에다가 이제 방법을 써놓은 거야.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 오케이? 근데 그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이 있대요. 생산성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 불리냐면요. 노동 분업이라고 불린대요. 노동 분업.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노동분업 책 이름. 아니 노동 분업이 책 이름은 아니죠. 노동 분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책 이름은 몰라요. 안 나와 있어. 근데 애덤 스미스가 말한 게 어떻게 하면 생산성이 올라가냐? 노동 분업을 하면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이것도 정리하면서 볼게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문제점이라기보다는요. 사실 고민이죠. 고민. 뭡니까?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생산성을 어떻게 올리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애덤 스미스가. 뭡니까? 노동 분업이에요. 노동 분업을 하면은 생산성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짧게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노동 분업이 뭔데?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노동 분업을 하면 왜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이유도 알아야 돼요. 이놈의 정의도 알아야 되고, 이 이유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올 거예요. 됐니? 자, 한번 가볼게요. 다음 내용 가봅시다. 3번 문장. Making most manufactured goods. 자, 대부분의 제조된 상품을 만드는 것은 involves 뭘 포함하냐면요. Several different processes using different skills.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과정, 여러 다른 과정을 포함한대요.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떤 과자를 생산한다고 쳐봐요. 과자, 어떤 그냥 뭐 포카치 같은 과자를 만든다고 쳐봐. 그러면은 그 과자를 만드는 것은요, 다 여러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과정마다 필요한 스킬이 다 달라요. 그렇죠? 왜냐면은 자, 지금은 공장에서 기계가 다 하겠지만 우리 포카치 만든다고 쳐봐. 기계 없이 만든다고 쳐봐.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처음에 감자가 필요한데 감자를 깎아야겠네요. 일단 그냥 사람 손으로 한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그러면은 이거를 니네가 한번 포카칩을 니네 손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어떻게 해야 돼? 감자를 다 깎어. 감자칼로 다 깎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썰어요. 얇게 썰어. 얇게 썰고 그 다음에 튀깁니다. 기름에다 튀기고요. 기름에 튀긴 걸 건져갖고 소금을 뿌리고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포카칩이 나오겠죠. 됐어? 단순하게 말한 거예요.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 기술이 다 다르거든. 감자칼로 깎는 기술,
얇게 써는 기술, 이거를 기름의 온도를 맞춰서 기름에 넣고 건지는 기술, 그리고 그 맛이 전부 다 고르게 일정하게 돼야 되니까 소금을 얼마만큼 넣어야 되는지 그 뿌리는 기술, 이 기술이 다 다르잖아.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기술을 사용한 다 다른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요. 똑같은 기술이 아니잖아요. 기술이 다 다르잖아. 됐어?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봐요.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스미스의 예시가 뭐였냐면요. was the manufacturer of pins. 핀의 제조였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철사가 is straightened. 곧게 펴지고요. sharpened. 뾰족해지고요. head. 머리 부분이 is put on. 놓여지고요. and then. 그러고 나서 it is polished. 그게 다듬어진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철사를 곧게 핀다. 뾰족하게 만든다. 머리 부분이 두어지고 놓아지고 그리고 다듬는다. 이게 다 다른 기술이라는 거야. 다 다른 기술.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부연 설명에서 일단 말할 게 뭡니까? 모든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이 다 다르다는 거야. 됐어? 예를 들어 A라는 과정이 있고 A 과정이 끝나면 B 과정으로 가고 B 과정이 끝나면 C 과정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쳐볼게요. 그냥 세 단계만 할게요. 복잡하니까. 근데 이거를 잘 봐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사람이 예를 들어서 3명 있다 쳐볼게요. 사람이 3명. 이렇게 한번 말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야. 방법 1이라고 볼게요. 방법 1. 그러니까 예시요 예시. 방법 1은 뭐냐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준섭이가 ABC를 다 해. 서인이가 ABC를 다 해. 도헌이가 ABC를 다 해. 됐어? 그러니까 이 3개 과정을 다 거치는 걸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이제 본문에 나오진 않았어요. 이거는요.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요. A 과정을 준섭이만 해. B 과정을 서인이만 해. C 과정을 도헌이만 해. 됐어? 이거를 곱하기 3번 하는 거야. 됐어? 이러면 똑같은 거죠. 위에 거랑. 이해돼? 뭔 말인지? 물건 한 개씩 만든다고 쳐봐. 그럼 준섭이가 A, B, C 과정 거쳐서 한 개 만들었고 서인이가 A, B, C 과정 거쳐서 한 개 만들었고 도원이가 A, B, C 과정 거쳐서 한 개 만들었어. 그럼 3개 나오죠 물건. 자, 근데 준섭이가 3개 만들고 넘겨. 서인이가 그거 받아갖고 3개 만들고 넘겨. 도원이가 3개 만들어. 그럼 어쨌든 3개 되는 거죠. 그쵸? 맞죠? 자, 그럼 이랬을 때 방법 1번은 이제 본문에 안 나온 내용이야. 너네 이해를 도우려고 내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본문에서 설명한 노동분업이 이거예요. 이게 노동분업이야. 노동분업. 이 방법 2가 노동분업이야. 미리 말하자. 근데 이게 훨씬 효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훨씬 높아요. 훨씬. 됐어?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내가 포카치 만드는 걸로 해볼게. 감자 깎는 거, 써는 거, 튀기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 3개로만 해볼게. 감자 깎고 썰고 튀기는 거 이게 3개 있어. 근데 원래는 이걸 한 명씩 다 서로 다 따로 한다고 쳐봐. 그럼 준섭이가 깎고 썰고 튀기고 이걸 다 해야 돼. 서인이도 깎고 썰고 튀기고 다 해야 돼. 그러면은 각자 한 명이 3개의 기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분업을 하면 어떨까요? 준섭이는 감자 깎기만 하면 돼. 됐어? 서인이는 썰기만 하면 돼. 도원이는 튀기기만 하면 돼. 기술을 한 개씩만 가지면 된다. 됐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의 기술을 전문화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거잖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요? 엄청 잘하겠죠. 이거를 생각해봐 얘들아. 감자 깎는 거를 내가 하루에 1000개씩 깎아. 감자를 하루에 1000개씩
10년 동안 했다고 쳐봐요. 눈 감고도 깎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면 그냥 졸면서 할 수 있어. 막 스킬 생겨갖고 막 동시에 막 두세 개 깎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숙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을 접목해서 하려면요, 숙련 되는데 数달 되는데 오래 걸려요. 왜냐면 세 가지나 되니까 기술이. 됐어? 근데 지금은 내가 단계를 작게 잡아서 세 단계로만 잡았잖아. 근데 실제로 물건을 만들 때 단계가 세 개밖에 안 되겠냐?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단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각 단계별로 한 사람씩만 배치를 하는 거야. 너는 이것만 해, 너는 이것만 해, 너는 이것만 해. 이게 뭐예요? 노동 분업이 되는 거. 그리고 이 노동 분업은요, 현대 사회에서도요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게 노동 분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One worker, 한 명의 노동자가 who do all these tasks, 이 모든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make 20 pins in a day, 하루에 20개의 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어. 근데 하루에 20개 만들어요. 20개. 그런데 but 나오네요. 그러나 이 일이 could be divided 될 수 있다는 거야. divided. 이 단어가 중요하겠죠. 왜냐면 노동 분업이 이번 핵심이잖아. 그러니까 분할이 핵심이야. 분할, 나누는 거. 나눠질 수 있습니다. into each separate processes로요. 별개의 과정, 별개. 얘도 중요해요. 어떻게? With the number of workers each performing one task 하고 나오네요. 자, 여기 잠깐 문법 좀 보겠습니다. 요 가로친 부분 우리가 with 분사구문이랍니다. with 분사구문. 이건 뭐 여러 번 설명했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with 분사구문은 with 나오고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ing나 pp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with는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명사는 은는이가 주어처럼 해석하고요. ing는 뭔가를 하는 거고 pp는 뭔가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럼 합쳐서 해석해볼까? 얘가 뭐뭐 하면서 얘가 뭐뭐 되면서 됐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럼 잘 봐봐. 지금 어떻게 나오나? with 나왔고요. 그 다음에 number of workers 나왔습니다. 얘가 명사예요. 명사. 얘가 명사. 됐어? 그 다음에 performing이라는 ing 나온 겁니다. 이치는 부사고요. 됐어요? 됐냐?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얘가 이걸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냐? 해볼게요. number of는 많은이란 뜻이야. 수많은 이런 뜻이에요. 수많은 노동자들이 각각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됐냐? 많은 노동자들이 하나의 작업만 수행한다고. 이렇게 하나씩만 한다고. 하나씩만. 됐어? 이렇게 수행하면서 별개의 과정으로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노동 분업이야. 노동 분업. 자, 그럼 어떻게 될까? Because each worker specializes in one job. 내가 말했던 내용 나왔네요. specialize 하다고요. 전문으로 한다고요. 각각의 노동자가 하나의 작업에 대해서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즉 그 노동자는 can work much faster.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with 뭐뭐 하지 않고서 changing, 바꾸지 않고서 from one task to another. 그러니까 한 가지 작업에서 또 다른 작업으로 바꾸지 않고서 계속 똑같은 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숙달이 빨리 될 수밖에 없겠죠. 한 작업만 반복하니까. 그렇죠? 자, 이어서 갑니다. Now, 이제 10명의 노동자가 can produce thousands of pins in a day. 하루에 수천 개의 핀을 만들 수 있대. 야, 장난 아닌데요? 원래는 20개 만들었는데 수천 개래요. 수천 개. 됐어? 그러니까 수백 배가 증가한 거야. 됐어? A huge increase. 즉 이것은 커다란 증가죠. In productivity, 생산성에서. From the 200개로부터. They would have produced before. 그러니까 그들이 이전에 생산했던 200개래요. 여기 또 왜 200개라고 하죠? 어쨌든 그들이 이전에 생산했던 200개로부터 생산성 측면에서 크게, 엄청나게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애덤 스미스가 제시한 이 노동 분업의 개념은요, 생산성을 엄청 크게 증가시켰다.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도 더 많은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요, 이 노동분업을 이제 공정이라고 불러요. 공정. 그래서 그 실제로 자동차 같은 거 만들 때에도 이제 대표적인데 우리 컨베이어 벨트라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더 이제 발달했지만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럼 이제 그 벨트에 다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사람들이 서 있어서 어떤 부품들이 와요. 그러면은 나는 특정 하나의 부품만 있어. 그럼 이렇게 벨트가 이렇게 오면은 얹어놓고 또 가면 또 이거 얹고 또 가면 얹고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계속.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머리 이렇게 껴. 다음에 또 껴. 끼고 넘기고 끼고 넘기고 끼고 넘기고 이것만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작업만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숙달이 되니까 빨리빨리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애덤 스미스가 제시한 저 노동분업은요, 현대 공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유튜브에 난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없나?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요, 뭐 아이스크림 제조 과정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본 적 있나? 있어? 없어? 나 그러니까 가끔 알고리즘에 또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뜨거든. 한번 눌러봐. 그럼 눌러보면은 그 기계들이 이렇게 막 나와갖고 슉 해갖고 막 뭐 이제 아이스크림 막 해갖고 어디 막 들이붓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래갖고 어디 이제 슉 하고 막 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눌러 슉 하고 어디 막 들어가서 급속 냉각기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포장지가 알아서 이렇게 딱 세팅되면 이렇게 촥 보면 이렇게 슉 이렇게 싸지고 뭐 촥 하고 얘가 막 알아서 하고 막 그런 영상들 나오잖아. 그게 다 뭐야? 그게 다 노동분업에서 출발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노동분업을 기존에 이제 그 사람이 했었는데 그걸 기계가 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계는 계속 뭐가 오면은 아이스크림 붓기만 하는 거예요. 얘는 계속 붓기만 하고 얘는 냉각만 시키고 얘는 뭘 자르기만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이제 각자 파트를 맡아서 하는 거죠. 기계들이.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노동분업이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이 왔다. 왜냐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니까. 됐죠? 저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병렬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병렬식, 이걸 직렬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뭐 제 표현 방식이니까 굳이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과제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잘 해오시고, 자, 준섭이는 얼른 과제 마무리하고 페널티랑.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